그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예전에 한번 컨텐츠로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, 그렇게 간절하시면 새벽 기도 하시라니까, 백일 기도. 그건 뭐 농담이고. 보통은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, 그동안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뭘 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반추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뭐 어디 갔었는데, 어떤 걸 했는데, 뭐 어떤 식으로 둘이 만났는데,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,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사람의 감정이란 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당연히 나의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, 당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둘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들이 이렇게 얽혀요. 이렇게 교감이라고 하죠, 우리가. 그런 게 벌어지는데, 그때 그 교감에서의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다시 반추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, 저 사람도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, 나도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건데, 그게 뭔가가 둘이 안 맞았던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그걸 다시 내가 한번 돌이켜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그게 되게 평범한 일상적인 방식에서 계속 그렇게 벌어졌다거나, 또는 그걸 뭔가로 자꾸 확대 해석이 돼서 자꾸 문제가 커졌다거나 그러면 그건 다시 만나도 유지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걸 갖다 반추의 범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럴 때는 이걸 원했구나, 상대방이 이럴 때는 이런 걸 좋아했네 라는 거를 본인이 알 수가 있고, 그거에 따라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변화를 주면 다음에 어떤 우연한 기회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연히 만났을 때 바뀐 모습에 그 사람이 되게 놀랄 수도 있고, 그 다음 그게 다시 본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. 맨날 같이 찍었던 사진 보고 울고 있고, 그냥 어디 박혀가지고 그냥 맨날 그 슬픈 영화나 틀어보고 있고, 그러면 안 돼요. 안 되고,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쨌거나 보여지고,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빛나야 돼요.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남자는 재성으로 여자를 대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밝고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우울하게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중대사를 이러고 눈 탱탱 불어있고 이러면 다시 만나도 잘 안 돼요. 분명히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, 그 헤어짐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, 그걸 극복하고 내가 더 생기 있고 밝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, 그때 그 사람이 또 쟤는 또 색다르네, 쟤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구나, 어떻게 쟤는 저러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 재회를 원할 때 몇 년 후에라도 다시 만나서 연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핵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, 연락을 하지 마세요. 이미 끝났는데 거기다가 계속 연락해봐야 똑같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게 나한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거랑 지금 비슷한 느낌인데, 그러면 정내미가 더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해서 보내지 말 것. 두 번째, 그 만나던 사람과 관계된 걸로 자꾸 얘기하지 말 것. 왜냐면 그러면 자꾸 집착하는 것밖에 안 돼요. 내 시간을 이미 예전에 그 사람과 많이 써서 그러한 집착이 생겨서 지금 힘든데, 이미 지금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집착을 반복하는 거예요. 그걸 벗어나서 다른 거를 내가 더 할 때 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, 그러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게 되고, 웃긴 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돌아올 확률이 높아져요. 왜?
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뀌었거든. 예전에 나와 헤어질 때와는 바뀌었기 때문에 더 혹할 수 있는 거야. 어디 불났네. 불은 꺼야지. 그래도 비 와가지고 다행이지.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. 내가 연락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떡하죠? 그래도 나중에 돌아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니 근데 뭐 다른 여자가 생겨가지고 만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머리 잡고 싸우면서 뭐 해방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비교 우위라는 거를 내가 얻어야죠. 그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그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더 훨씬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. 남자는 그 여자가 재성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그냥 몇십만 년 동안 이 인간으로서 지나면서 깔려있기 때문에 얼굴이 돌아간다니까요. 내가 얘기했잖아요. 아무리 옆에 애인하고 이쁜 애인하고 가더라도 반대편에 누가 더 이쁜 사람 지나가거나 아니면 더 이쁘지 않더라도 지나가면 고개가 돌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. 그게 정상인 거예요. 그거를 통제하려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뛰어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. 없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내가 노력해서 가지려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하는 게 돌아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훨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죠. 그러면 그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꾸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고 딴짓거리 하고 이러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런 남편들 잡을 방법 없나요? 자, 이제 이게 이제 사주 볼 때 제가 이제 궁합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그 측면이 있는 얘기인 건데 연애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. 자, 연애라는 거는 서로 간에 신의 존중은 필요하겠으나 법률적인 구속 또는 기타 등등 사회적인 약속은 들어가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. 그래서 연애는 저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결혼은 계약이에요. 자, 내가 어떤 회사와 내가 계약을 했는데 저 회사가 나를 배신했어요. 그럼 뭐 하죠? 소송하죠. 그리고 결국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건 냉정하게 끊어내야 돼요. 저는 그건 뭐 용서 이런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과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을 때 그러면 이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가 되고 지켜낼 수 있을까? 지켜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게 이 계약이라는 계약은 인수라는 건데 이 도장이고 그 옛날로 치면 이제 뭐 벼슬 받는 그런 것도 인수라고 하는데 그건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. 회복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좀 있으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 또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참고 사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 이걸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나한테 잘하겠거니?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계약을 한번 파기한 사람은 또 파기하게 되어 있어요. 그게 계약의 무서운 점이고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때는 두 가지로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돈도 웬만하면 다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걸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돈 빌려주거나 뭐 돈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.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. 시간도 보통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합니다. 근로계약도 시간 계약인 거고 그 외에 내가 어디에 어디까지 뭐 투자를 하고 할 때 우리 일반 계약서에 보면 그 돈하고 시간이라는 게 항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금융계약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계약이 됐든 그 두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그걸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그거 두 가지로 상대방의 마음 또는 상대방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미 나와 어떤
그런 사회적인 계약, 법률적인 계약을 맺은 사람의 배신, 잘못은 용서를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제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. 제가 항상 가족 상담할 때 부모와 자식은 계약이 아니에요.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. 부모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. 그리고 뭐 주민등록상에 등록도 되고 뭐 호적도 팔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착각하는데, 자,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보통 천륜이라고 하고요.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. 그건 그냥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, 아니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, 아니면 뭐 내가 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디폴트로 박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뭐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뭐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뭐 안 보고 살 수는 있겠으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걸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어떻게든 이걸 내가 다르게 극복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. 거리를 두는 건 오케이.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남아요. 천류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방식으로 보셔야 된다.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. 다시 재회로 돌아와서 내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나한테 져주고 항상 이랬던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헤어짐을 고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꾸 그 남자와 있었던 일을 반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이 남자랑 다시 만나기 위한? 일단은 그 헤어지자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항상 뭔가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서 새로운 걸 하고 할 때는 즐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뭔가 불편한 걸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고민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기 마음에도 부담이 되고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항상 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얘기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, 뭐 예를 들어서 실실 쪼개면서 뭐 껄렁껄렁거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.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뭐 한번 잠깐 그냥 놀고 끝났든지 뭐 이런 관계인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정말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너무 본인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기다려줘야 돼요. 왜냐하면 상황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변하는 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의 힘든 상황 또는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벌어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또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더 유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닥달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악효과가 나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답 안 해도 돼요. 아,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. 그리고 힘들어 해도 됩니다. 하지만 그걸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일주일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. 말 안 해도 돼요.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먼저 연락 안 해도 돼요. 괜찮아요. 다 기다렸다가 본인이 어쨌거나 그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나서, 왜냐하면 배를 띄우려고 해도요 파도가 많이 치면 배를 못 띄워요. 아무리 유조선이라도 파도가 일단 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은 다음에 배를 띄워야 그 배가 멀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가라앉는 시간 여유를 더 두시라. 만약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남자 쪽에서 연락이 안 오면요? 그럼 그때 가서 먼저 해도 됩니다. 기다렸으면 해도 돼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야지. 그러고 나서 한번 연락을 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꺼내는 게 나을까요?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. 얘기할 때,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고맙습니다. 뭘 해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별로 나쁘게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안합니다. 그럴 때 제일 먼저 연락해서 하는 거 첫 마디 미안하다 면 돼요.
딴 얘기 하지 마요. 그냥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. 그럼 뭐가 미안한데 뭐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. 그러면 뭐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미안하다. 너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. 미안하다. 그리고 끊어요. 그냥 툭. 더 얘기하지 마. 긴 얘기하지 않아. 긴 얘기하지 마. 그냥 툭 끊어. 그럼 걔도 이제 생각하는 거지. 왜냐면 목소리 들으면 북받치거든요. 나 너 진짜 너 너무 좋고 너랑 헤어지기 싫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올 텐데 그거 없이 그럼요. 나 너한테 미안해 이러고 담백하게. 그래야 재성은 어쩔 수 없이 그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어쨌거나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게 남아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. 그 와중에 만약에 이 남자가 딴 여자를 막 소개팅하고 이러고 있었다. 그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고. 아니 그럼 나하고 헤어졌으니까 뭐 어디 절에 들어가서 도라도 닦든지 아니면 머리라도 빡빡 깎고 뭘 기도하기를 바랬어요. 뭘 어째서 본인도 할 거 해야지 각자. 그거를 너 나랑 헤어지자마자 무슨 소개팅을 하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? 그건 잘못된 거예요. 야 그럼 너 나랑 그럼 너 나랑 헤어지고 나서 왜 밥 먹었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너 왜 나랑 헤어지고 나서 화장실 왜 갔냐 그거랑 똑같은 거지.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본인도. 그러면 헤어진 상태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언급하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.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. 더 하지도 마세요. 그 외의 말은 역효과다. 다 역효과예요. 100%예요. 미안하다 고맙다 두 개 외의 말은 역효과다. 옛날에 네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역효과다. 그럼 옛날에 그러든 말든 뭐 그것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으나 그걸 자꾸 반추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역사라는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미래의 발전적인 거를 고민하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역사와 과거에 매몰이 되어 있으면 시대의 변화 또는 상황의 변화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건 좋으나 그거에 매몰돼서 변화를 내가 놓치게 되면 그건 추천드리지 않는다.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어떡해요? 이 남자가 날 차단했어. 이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? 일주일 더 기다리세요. 기다리는 동안 뭐 해요? 운동하고 책 보고 그동안 우느라고 망가져 있던 눈 복구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세요. 그러니까 요즘에 제 친구들 보면 연애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. 그 연애에 집중한 나머지 뭐 자격증도 안 따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이 남자랑 데이트 뭐 할까 이 생각에만 엄청 매몰돼서 자기 발전이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아니 왜냐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 그렇게 연애를 하면 좋으니까.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좋듯이 우리가 좋은 장소 가면 좋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건 되게 좋은 행동이에요. 그리고 좋은 거고. 근데 문제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을 좋아한다고 술을 계속 먹어대고 계속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? 몸이 망가져요.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은 하면서 좋은 걸 해야죠. 좋아한다고 저희 아이들도 맨날 편식하고 막 이러는데 맨날 그 얘기해요. 아니 맛있는 것만 먹지 뭘 왜 굳이 맛없는 걸 왜 먹어? 맛이 없어도 내 몸에 좋은 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화장실 가기 싫다고 화장실 안 가면 병나요. 죽어요. 더럽고 싫어도 가야지. 어떡할 거야.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자꾸 내가 힘들고 고민이 많고 괴롭다는 이유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때 효도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일 간단해요. 부모님 용돈 드리거나 전화 자주 하면 돼요. 그걸 당연한 거예요. 그건 당연한 건데 내 천륜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죠. 근데 그런 당연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내가 열심히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나머지 부분도 더 잘 되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
근데 이게 안 돼서 연애가 지금 너무 안 돼서 막 힘들다는 이유로 나머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프로세스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면 이게 이중으로 망가지는 거라서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요약하자면 재회하려면 뭐 해야 된다? 일주일 일단 기다리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요 말 하나만 전화해서 하세요. 그 다음에 지켜보시면 된다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나의 행동 방식인 거고 상대방이 그러한 나의 진지하고 심각한 행동을 비웃거나 또는 그걸 되게 가볍게 보거나 하면 그런 분은 안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뭐 기다리는 동안 못했던 일들 많이 있잖아요. 못 읽었던 책이나. 아, 또 하나 좋은 거 하나 있어요. 목욕탕 꼭 가세요.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? 그런데 육체적인 거를 깨끗하게 하거나 하면 정신적으로도 맑아져요.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라는 게 별개로 우린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번잡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하는 거랑 똑같이 목욕탕을 가세요. 사우나 가서 땀 한번 빼고 뒹굴뒹굴 하시면 오히려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. 그럼 때밀이 이런 거 받아요? 오, 때밀이 꼭 받아주십시오. 묵은 때 벗겨내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. 아, 요즘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. 옛날에는 2만 원이면 밀었는데 요즘에 2만 5천 원, 3만 원 이러더라고요. 왜냐면 요새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노동력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일단 다 올랐어요. 한 20-30%가 올라서. 그래도 추천합니다. 강추드립니다. 떼미세요. 여기까지.